오늘은 기아 K5 얘기야. K5가 2010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세대 바뀔 때마다 디자인으로 사람들 놀래키던 차잖아. 국내 중형 세단 시장에서 소나타랑 계속 양강구도 만들어 온 것도 결국 이 디자인임이 컸던 거고. 근데 지금 타는 3세대, 이게 2019년에 나온 거거든? 벌써 시간이 꽤 지났어. 그 사이에 시장은 SUV 쪽으로 확 쏠렸고 전동화 바람도 세게 불고 있어. 하이브리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디자인 트렌드도 진짜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 그래서 다음 K5는 그냥 부분적으로 다듬는 수준이 아니라 풀체인지로 간다는 얘기가 힘을 받고 있어. 왜 이렇게 보냐면 지금 3세대가 2019년에 나오고 2023년에 페이스리프트 한번 거쳤거든. 보통 풀체인지 주기가 6, 7년인 거 감안하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가 딱 맞아떨어져. 페이스리프트는 이미 한번 했고 여기서 또 한번 우려먹기엔 시장 흐름 자체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거든. SUV 쏠림 현상도 심해졌고 하이브리드 경쟁도 세지고 있어서 기아 입장에서도 이번엔 플랫폼부터 갈아엎는 풀체인지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K5 풀체인지에 대해 얘기해볼게.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그럼 디자인부터 한번 볼까? 예상도 기준으로 앞모습부터 얘기하면 K5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 세로로 내려오는 스타맵 라이팅이잖아.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슬림하게 재해석돼서 들어가. 그 밑으로는 큼직한 에어 인테이크랑 로어 그릴이 하나로 딱 붙어서 보자마자 뭔가 미래에서 온 차네 싶은 인상을 줘. 헤드램프 그래픽도 기존 방식은 과감히 포기하고 수평 수직 강조한 형태로 바뀌면서 그릴이랑 헤드램프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범퍼도 거의 새로 설계하다시피 해서 그릴이랑 에어 인테이크, 프론트 립까지 하나의 큼직한 프레임 안에 다 정리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이미지들 보면 기아가 EV 시리즈에서 보여주던 미래지향적 디자인 언어를 내연기관 세단에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게 확인되거든. 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거야. 옆모습도 좀 남달라. 쿠페처럼 매끄럽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루프라인 있잖아. 그걸 더 강조하고 휠도 더 큼직하게. 캐릭터 라인도 좀 더 역동적일 걸로 예상돼. 그래서 낮고 넓은 느낌이 훨씬 강해졌어. 준형 세단인데 스포츠카 비율을 흉내낸 느낌이랄까? 앞핸더 뒤쪽에는 수직형 블랙 가니쉬를 넣어서 고성능 모델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사이드 스커트 블랙 포인트도 확대해서 무게중심이 더 낮아 보이게 했어. C필러 쪽 쿼터글래스 면적도 넓혀서 뒷좌석 개방감까지 챙겼지. 근데 진짜 변화는 후면이야. 좌우로 쭉 이어지는 수평형 LED 테일램프, 그 위에 자리 잡은 엠블럼, 트렁크 위에 붙은 립 스포일러까지, 여기다 디퓨저 형태의 하단 디테일이랑 정돈된 머플러 구성까지 더해서 후면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어. 마치 콘셉트카 보는 느낌이 나더라고. 일부 각도로 보면 그냥 스포츠 세단이 아니라 그랜드 투어러, 그러니까 GT 세단에 가까운 느낌까지 나와서 예전에 단종된 스팅어 후속 모델 같다는 반응도 있어.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풀체인지는 기존 모델의 보완 수준이 아니라 차체 비례부터 완전히 새로 짜는 수준이야. 복잡한 장식은 줄이고 수평형 그래픽을 강조하는 최근 기아 디자인 트렌드가 K5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걸로 보여.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볼게.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운전석 쪽으로 확 쏠린 대형 디스플레이야. 파노라믹 커브드 형태로 계기판이랑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쭉 이어지는 와이드 레이아웃이 적용될 걸로 보고 있어. K5가 원래 실내 공간 넉넉한 걸로 유명하잖아. 그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소재랑 마감만 확 고급스럽게 올리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실용성 포기하고 감성만 챙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따로 있어. 요즘 현기차가 AI 기반 차량 경험에 엄청 집중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 K5에는 플레오스 커넥트가 들어가면서 음성인식이랑 차량 제어 기능이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이게 단순히 화면만 커지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 차랑 대화하듯 쓰는 경험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에어컨 온도 조절이나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할 때 그냥 말로 집에 갈 때 시원하게 해줘 이러면 알아서 차가 차량의 실내 온도랑 내비게이션 경로까지 찾아주는 거야. 최신 CCNC 인포테인먼트 업그레이드나 OTA 기능 확대, AI 음성 비서 강화 같은 것도 같이 붙을 걸로 예상되고 있어. 반면에 물리 버튼 줄어드는 거는 호불호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특히 운전 중에 급하게 뭔가 조작해야 될 때 화면 터치보다 버튼이 편하다는 사람도 여전히 많거든. 이건 실차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짚어줄게. 근데 확실한 건 실내 감성이나 최신 사양 쪽으로는 확실히 한 세대 젊어지는 느낌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소나타랑 계속 양강구도로 비교되는 차잖아. 소나타도 최근 페이스리프트 거치면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확 힘주고 있거든. 결국 승부는 디자인은 물론 하이브리드 성능이랑 가격 경쟁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더 많은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확실히 좋아질 걸로 보여.
파워트레인 쪽도 빼놓을 수가 없어. 지금 K5는 1.6 터보 가솔린이랑 2.0 가솔린 그리고 2.0 하이브리드 이렇게 3개 라인업으로 굴러가고 있어. 하이브리드가 복합연비 리터당 19에서 20km 정도 나오거든.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번 풀체인지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 될 걸로 보여. 가솔린 라인업 자체는 유지하되 하이브리드 효율이랑 성능을 개선해서 리터당 20km를 넘기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요즘 중형 세단 시장이 사실상 하이브리드로 재편되고 있잖아. 소나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K5 입장에서도 이 부분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여기다 하나 더. 고성능 GT 모델도 이번 풀체인지와 함께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어. 예전에 스팅어 단종되면서 아쉬워하던 사람들 많았잖아. 그 공백을 K5 GT가 어느 정도 메워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디자인에서도 GT 세단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잖아. 그게 실제 파워트레인 쪽 계획이랑도 맞아떨어지는 셈이지. 정리하면 이번 파워트레인 변화는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얻는다기보다 지금 있는 걸 플랫폼부터 다시 다듬어서 완성도를 확 끌어올리는 방향에 가까워. 근데 이 다듬는다는 게 은근 중요해. 실제로 차 사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결국 연비랑 유지비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전체 반응이 확 갈릴 수도 있어. 자, 이번엔 가장 중요한 가격 얘기야. 결국 이런 변화들이 다 가격이랑 연결되거든. 플랫폼도 새로 짜고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사양도 고급화되는데 가격이 그대로일 수가 없지. 지금 K5가 가솔린 기준으로 2,700만원 중반대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풀옵션은 4,400만원대까지 형성돼 있거든. 이번 풀체인지 모델은 이보다 좀 더 높은 가격대로 시작할 걸로 보고 있어. 국내 기준으로 대략 3,000만원 초반에서 시작해서 하이브리드에 풀옵션까지 넣으면 4,000만원 후반이나 5,000만원 초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어. 오늘 얘기한 K5 같은 인기 차종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많아. 특히 장기 렌트나 리스 같은 자동차 금융 상품들이 그래. 재고를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되니까 대량 선주문의 마진 혜택을 고스란히 할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원래 가격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차들이 도대체 어디에 쌓여 있는지 일반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여기 모토다이렉트로 물어보면 되는 거야. 국내 메이저사부터 중소업체까지 40여 개 협력업체랑 제휴를 맺고 있어서 전문 상담사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누구보다 빨리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니까 안심하고 문의만 하면 돼. 요즘에 수수료 0원이래 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이상한 업체들 진짜 많잖아. 그런데도 괜히 맘상하지 말고 신차 살 땐 뭐다? 모토다이렉트 여기에 먼저 물어봐. 자, 정리하면 이번 K5 풀체인지는 그냥 조금 다듬어진 K5 나온다 수준이 아니야. 플랫폼부터 새로 짜는 완벽한 변신이야. 중형 세단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굳히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지. 오늘 얘기한 내용은 지금까지 K5 풀체인지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서 알려준 거야. 넌 지금 나오는 K5가 더 마음에 들어? 아니면 풀체인지 모델이 마음에 들어?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소나타? 네 생각도 한번 댓글로 얘기해봐. 추가되는 K5 풀체인지 소식은 영상으로 알려줄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 구독해두길 바래.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